어쩌면 이 영상은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에서 브랜딩 관련해서 다른 영상들을 찾다 보면 썸네일에 브랜딩 이후 매출이 얼마가 올랐네, 로아스가 1000% 나오는 방법, 수강생이 5배 매출 인증하는 인증샷, 전부 돈 얘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행위 자체인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브랜딩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돈 얘기로 후킹을 하거나 어그로를 끄는 것은 결국 진짜 간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획대로 안 팔려서 다음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손익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간절한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스스로를 위해서 남기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딩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매출이나 돈 얘기로 끌어갈 생각이 없고요. 그냥 순수히 과거에 했던 브랜딩 사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미국에 계신 분의 브랜딩을 도와줬던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해서 저희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잘 맞아서 점차 이제 브랜드를 고도화시켰던 사례이고요. 인스타그램 계정 키워나갔던 과정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오셨던 이름이 세인트 머큐리어스 였었는데요. 이제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이고 이렇게 칼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자 성자였던 세인트 머큐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을 모티브로 브랜드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었고요.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가볍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세인트 머큐리어스보다 세인트 머큐리가 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걸 받아들여서 세인트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타입페이스로 된 로고 타입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 칼 2개를 가진 성인이자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 2개 하고 이 외곽 모양이 방패를 상징하는데 방패와 칼 모양의 로고를 제작을 해서 보여드렸었고 이런 로고도 있었고요. 이거는 방패이면서 건물의 아크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였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원형으로 프로필 사진이 잘리는데 그 원형으로 잘리는 프로필 사진을 감안해서 원형 로고도 필요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제작을 했었고 이렇게 다양한 4가지 로고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볼 타입 5번째인데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로고가 변주된 게 필요해요. 뭐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웹사이트 디자인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아티클 로고 플레이를 여러가지로 해야 어떤 그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아티클을 제작한다고 할 때 그 아래 구석에 필요한 작은 또 로고의 응용 버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패턴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칼의 X자 모양을 가지고 럭셔리 패션을 추구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베리에이션 패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컬러 컨셉을 잡은 건데 이렇게 무드보드 작업을 그 고객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래사장 느낌,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런칭하고 시작하셨던 제품이 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물건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품을 수 있게 이런 아머, 그리고 크림슨 컬러의 벨벳 천 느낌, 이렇게 3가지로 저희랑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무드보드를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세인트 머큐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레터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세인트 머큐리에서 세인트를 빼고 머큐리어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좀 피봇을 했던 게 그 전에는 이제 콰이어트 럭셔리, 뭐 에티컬 럭셔리, 올드머니 스타일 이런 쪽으로 이제 컨셉을 잡으셨는데 조금 더 콰이어트 럭셔리, 올드머니 스타일이어도 좀 영한 사람들을 좀 타겟으로 잡고 싶다고 하셔서 컬러 스터디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스터디를 다시 했던 파일이고요. 이런 로고를 활용해서 어울리는 컬러를 이렇게 도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에티컬 럭셔리하고 올드머니 스타일이지만 좀 영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컬러를 새로 잡았습니다.
이런 그라데이션도 잡아드려서 매우 만족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름 자체를 세인트 머큐리라는 이름의 그 방패 모양 로고를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거기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머큐리어스 유니버스라고, 저희가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세계관 얘기를 하다가 머큐리어스 유니버스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이름 자체도 머큐리어스 유니버스로, 그리고 머큐리어스라는 이름 이렇게 원형 로고, 이런 식으로 원형 로고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인트 머큐리였던 이름을 이렇게 머큐리어스라는 원형 로고, 또 다른 쉐입의 원형 로고, 심볼 로고를 제작을 했고요. 패턴 로고는 그대로이지만 이렇게 다른 컬러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볼브 시킨 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 브랜딩 자체가 정체된 게 아니고 계속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볼브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컬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드보드를 직접 작업을 하셔서 저희한테 공유를 하시면서 좀 계속 브랜딩을 발전시키는 걸 논의를 해서 좀 끌고 나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오셨던 무드보드에서 저희가 구축했던 세계관 이런 걸 좀 더 접목시키고, 좀 패션 브랜드에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로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무드보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컬러를 이런 그린 컬러가 좋긴 한데, 이걸 나중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즌별로 다른 컬러를 사용하더라도 한 가지 고수할 수 있는 컬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셔서 이렇게 30% 그레이 컬러를 프라이머리 컬러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이때 아이디에이션 했을 때 이 머큐리어스라는 이름을 이 네임 변경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타이포그래피 기반으로 된 로고를 만들어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머큐리어스만의 색깔을 좀 더 입히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에 날개 그림이 있는 스케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천사 날개가 양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저희가 도식화하는 게 이 브랜딩 해놓은 거랑 어울릴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날개를 이런 식으로 형상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 처리시켜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날개 양쪽으로 펼친 모양이지만 이게 문이기도 하고, 그런 약간 기형학적인 도형으로 바꾼 거를 라인 처리한 거를 메인 로고 베리에이션으로 나중에 픽스가 돼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하고 이제 이 심볼이 정해지면서 로고하고 이렇게 위아래 상하가 웹사이트 상단같이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겹쳐서 써서 로고 텍스트 자체가 작아지지 않게 방지하는 이런 버전도 제작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 브랜드의 무드보드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으로 된 게 아니고 이 블럭 처리된 이 도형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웹사이트의 파비콘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비콘이 이런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상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상하 줄어들어도 네이밍이 잘 보이게 이렇게 했었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컨셉이 점점 디스토피아하고 우주하고 타임 트래블 이런 키워드로 끌고 나가져서 그 패키지 디자인 어딘가에 쓸 수 있는, 안쪽이나 아니면 바깥에 뭐 한쪽 면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이미지 작업도 이렇게 했던 거를 픽하셔서 최종 안으로 담았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패키지 디자인 중에 리본의 무늬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점차 조금씩 이볼브가 돼서 그 브랜드의 어떤 장식 효과라고 할까요? 웹사이트 하단의 푸터나 아니면은 그 패키지 디자인의 일부, 아니면 뭐 프린트물 이런 데 쓸 수 있는 요소를 제작을 했었고요. 이런 베리에이션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쇼핑백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이 컨셉을 들고 오셨을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반에서 3달 정도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많은데 좀 빠르게 훑겠습니다.
브랜드에 이때는 이제 오브젝티브도 생겼었고, 확실히 이제 그 니치 럭셔리 브랜드로 하겠다. 니치 럭셔리 브랜드 쪽에 원래 계셨던 분이셨고, 그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던 그런 컨셉이 되게 지루하고 고루하다라고 하셔서 이제 브랜드를 하나 새로 만들으셨던 거고요. 그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을 쭉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했고, 파비콘 로고, 그다음에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는 그 가이드라인, 사용하는 이제 규격 같은 것도 정해드렸고요. 그리고 컬러 시스템을 좀 자세하게 잡아드렸는데, 컬러를 너무 이거 하나로 국한시키고 픽스를 해놓으면 굉장히 제약사항도 많고, 뭐 하다못해 티셔츠 한 장에 로고를 넣더라도 이게 컬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컬러를 잡아달라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자유도를 줬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옅어지는 거는 제외하고 한 요 정도 그라데이션부터 이 정도까지 이 안을 모두 허용한다 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 컬러가 옅어지는 것도 허용,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가 옅어지는 것도 허용. 그리고 폰트도 처음에 후트라 같은 워낙 그 브랜드 컨셉이 이제 점차 바뀌어서 이제 성인의 어떤 그런 모래사막 느낌에서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타임 트래블, 좀 퓨처리즘 이런 거를 넣고 싶다고 하셔서 그 후트라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후트라만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 너무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 같지도 않고 좀 세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그 프라이머리 그 타입페이스를 하나 정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로 이런 미래 지향을 나타내는 후트라와 비슷한 센이라는 타입페이스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드보드를 총 3장을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컨셉, 브랜딩 컨셉 자체, 그러니까 이게 제품하고 브랜딩을 그 약간 좀 루슬리 커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브랜딩 컨셉을 따로 잡았고, 브랜딩 컨셉은 약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트래블, 그 다음에 포탈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서 이런 라인의 레페티션, 그리고 이제 무드보드를 그러니까 세계관을 만들면서 그 세계관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무드보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패션 어페럴 무드보드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런 보드들은 사실 결국에는 이 패션 브랜드로서 어떤 패션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스타일의 그 패션 브랜드로서의 방향성을 추구할 것인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약간 사전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좀 미래적이지만 너무 약간 유치하지 않은, 이게 미래적이라고 너무 이렇게 막 은박에 이런 것만 덕지덕지 하면 매우 좀 치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고요. 패키지 디자인의 제안도 드렸었고, 박스 같은 경우도 밑에 이렇게 워드 하나만 넣고 깔끔하게.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그 지향점이 프라이스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소재 자체로 승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멧도 그렇고 가방 같은 액세서리도 그렇고 이런 패키지도 그렇고 가격이 높아질수록 뭔가 디자인 요소를 더하는 게 아니고 그 소재 자체가 주는 좀 아우라,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안 드렸던 게 패키지 디자인에 뭐 이런저런 이미지 넣고 좀 기교를 부리지 말고 그냥 깔끔하지만 좀 세련되고 이 브랜딩을 잘 나타내는 종이를 잘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런 검정색 박 처리만 해가지고 패키지 디자인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쇼핑백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고, 웹페이지 example은 너무 대충 만들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배너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으로 흘러내리는 것들, 타임 트래블, 계속 이제 강조가 되었던 타임 트래블, 그 다음에 디스토피안 퓨처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인스타그램 배너 example을 만들어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많이 벗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 사진 위에 이런 브랜딩 요소를 어떻게 넣을지, 이거는 저희가 그 이미지들을 다 작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인데요. 처음에 이런 웰컴 이미지부터 이런 이제 그래픽이 들어간 이미지들은 저희가 작업을 해드린 이미지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액세서리 브랜드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사용한 포스팅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비주얼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미드저니로 만든 또 미드저니였을 거예요. 미드저니로 만든 그 AI로 만든 이미지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브랜딩 스토리텔링을 위한 뭐 캠페인이나 이런 건 특별히 안 하셨고,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이미지들만 있는 카탈로그처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이 계정이 몇 개가 있으신데, 이 계정 같은 경우는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그냥 사진만 올려서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마지막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조금 하셨었는데, 그래도 사진만 올려서 순수히 1240명을 모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카탈로그처럼, 웹사이트는 매우 심플하게 해놓으시고 인스타그램을 카탈로그처럼 해놓은 사례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젝트보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줌 미팅을 통해서 좀 더 긴밀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처음에 이제 정말 아이디어가 담긴 한 장으로 시작해서 몇 달 동안 인스타그램 운영해가지고 계정이 약 1000명 이상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브랜딩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공유드렸고요. 다들 브랜딩 잘하는 법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브랜딩 시작할 때부터 그 스토리텔링까지 다들 보면은 그 뭔가를 되게 잘하세요. 되게 잘하는데 그 잘하는 걸 해놓고 수만 가지 이유로 거기서 멈춰요. 멈추거나 멈추려고 해요. 고민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패션 브랜드인데 인지도 높은 게 그래도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감각이 매우 뛰어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량 생산에 진짜 극한의 달인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SNS를 진짜 잘하는 분도 계시고, 뭐 각양각색인데요. 브랜딩 밑작업부터 출시를 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공통점을 바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이고요. 세 번째도 지속성입니다. 정말 꾸준히만 하면 브랜드 하나 성장시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 자체가 유니크할수록 더 좋고요. 다들 뭐 어떤 시크릿 소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세계관 하나 완벽할 필요도 없고요. 세계관 하나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스토리 하나 정해서 진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꾸준히 그 스토리를 블로그여도 상관없고 인스타그램도 상관없고 틱톡에도 상관없는데 계속 올려서 노출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물론 고비를 매번 넘길 때마다 힘든 거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여러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팝업스토어 뭐 기획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 집어넣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단계들마다 되게 힘들거든요. 뭐 해보신 분들은 힘든 걸 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이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라는 거는 되게 아실 거예요. 근데 각 단계에서 그 시행착오 하면서 이제 뭔가 멈추잖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 하는 것들조차도 콘텐츠화 시켜서 올리면 되는데, 다들 중간에 뭔가 좀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럴 때 멈추는 걸 보고 안타까운 생각에, 멈추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